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 거창한 무언가가 아닌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물입니다. 물만 잘 마셔도 건강해진다. 당신이 놓치고 있는 물의 힘. 오늘 이 시간 우리 몸의 생명수, 물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년기 건강에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물을 마셔야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첫 번째, 노년기에 물 섭취가 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갈증을 느끼는 능력의 저하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뇌의 갈증 중추 기능이 떨어지면서 탈수 상태인데도 몸은 물을 원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갈증을 인지하는 능력이 줄어들면 우리 몸은 쉽게 탈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이러한 변화에 더욱 취약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물을 덜 마시게 되고 이는 곧 만성적인 탈수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갈증 신호가 미약해진다는 것은 우리 몸의 중요한 경고등이 꺼진 것과 같아서 의식적으로 물을 챙겨 마시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노화로 인해 신장의 수분 재흡수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즉, 우리 몸이 물을 붙잡아 두는 힘이 약해진다는 뜻이죠. 젊은 신장이 수분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반면 노화된 신장은 그 기능이 떨어져 마신 물이 몸 밖으로 더 빠르게 배출됩니다. 여기에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물까지 더해지면 탈수는 더욱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뇨제 성분이 포함된 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 소변량이 늘어 수분 손실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탈수가 심해지면 우리 몸은 무기력감에 빠지고 기운이 없고 축 처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식욕 부진으로 영양 섭취가 어려워지고 변비나 소화 불량 등 소화기 계통의 불편함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혈압 변화나 심장 수축 이상, 신경 이상, 의식 장애, 선망 같은 심각한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경우에는 혼수 상태나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니 물 섭취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생존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은 우리 몸의 중요한 구성 성분 중 하나인 근육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의 75%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탈수는 근육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근육량 감소, 즉 근감소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범이죠. 근력이 약해지면 보행 능력이 저하되고 낙상 위험이 높아지며 전반적인 신체 활동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충분한 물 섭취는 근육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근육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어 근감소증 예방에 기여합니다.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지속하게 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근육 건강을 위해서도 물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뇌 건강과 물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우리 뇌의 약 8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뇌는 우리 몸의 어떤 장기보다도 수분 변화에 민감합니다. 조금만 탈수 상태가 되어도 뇌 기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 감퇴를 느끼며 심한 두통까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치 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버벅거리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장기적인 탈수는 뇌세포 손상을 가속화하고 인지 기능 저하를 초래하며 심지어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선 충분한 물 섭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은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 기능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마지막으로 물은 만성질환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탈수는 요로 감염, 신장 결석 같은 비뇨기계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변량이 줄어들면 세균이 방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감염 위험이 커지고 결석 형성도 촉진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도 물 섭취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며 합병증 예방에 기여합니다. 충분한 물은 혈액 점도를 낮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통풍 환자의 경우 요산 배출을 돕고 관절염 환자의 경우 관절액 생성을 도와 통증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은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절대 물의 힘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물은 우리 몸 안에서 끊임없이 순환하며 생명 활동을 돕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노인들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일반적인 성인의 하루 물 섭취 권장량은 22.5리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경우 개인의 체중, 활동량, 기온, 건강 상태, 복용 약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섭취량을 찾아야 합니다.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개인의 몸 상태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약 3035ml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1.8리터에서 2.1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양은 순수한 물뿐만 아니라 음식물을 통해 섭취하는 수분을 포함한 총 수분량입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하루 수분 충분 섭취량을 2100ml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00ml는 밥, 국, 채소 등 고형 음식에서 섭취하고 나머지 1100ml는 순수한 물이나 음료를 통해 보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00ml 컵 기준으로 보면 남성은 하루 5컵, 여성은 4컵 반 정도에 해당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을 효과적으로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양을 채우는 것을 넘어 현명하게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현명하게 물 마시는 방법입니다. 물 마시기는 양만큼이나 방법이 중요합니다. 첫째, 규칙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종일 꾸준히 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새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아침 물 한 잔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미 탈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물을 항상 손이 닿는 곳에 두어 수시로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주방, 거실, 침실 등 자주 머무는 공간에 물병이나 컵을 놓아두면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게 됩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주기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마시지 마세요. 한꺼번에 많은 물을 마시면 신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이 너무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1시간에 한 번 정도 또는 30분 간격으로 작은 컵에 물을 따라서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몸이 물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배출할 수 있으며 혈액 내 수분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소량씩 꾸준히 마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셋째, 물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수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물이 가장 좋지만 때로는 수분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박, 오렌지, 멜론, 딸기 같은 과일은 물론 오이, 토마토, 상추 같은 채소도 수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들은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풍부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국이나 맑은 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주스나 탄산음료는 오히려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몸속의 수분을 빼앗아 가고 혈당을 급격히 높일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유발하여 소변량을 증가시키므로 이러한 음료를 마신 후에는 반드시 물을 더 많이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순수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넷째, 식사 중 물 섭취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립니다. 식사 중 물을 마시면 소화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라면 식사 전이나 도중에 물을 마셔도 소화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식사 전에 물을 한두 잔 마시면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식사 도중에 적당히 마시는 물은 음식물을 부드럽게 넘기고 소화를 돕기도 합니다. 다만 소화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의 경우 식사 직전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위액이 묽어져 소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고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후 1시간 뒤에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소화 능력에 맞춰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잠자리 전 물 섭취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밤에 화장실에 가는 것이 귀찮아서 잠들기 전에 물 마시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탈수를 유발하여 불면증이나 두통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도 우리 몸은 호흡과 땀을 통해 수분을 계속 배출합니다. 잠자리에서 깨어났을 때 목이 마르거나 갈증을 느끼는 것은 밤새 탈수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잠들기 직전에는 목을 축이는 정도로 소량의 물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새 탈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건강한 수면과 다음날 아침의 활력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수분 섭취는 중요합니다. 여섯째, 운동 시 물 섭취는 필수입니다. 운동 중에는 몸에서 많은 수분이 땀으로 배출됩니다. 땀은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도한 수분 손실은 탈수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운동 중에는 매시간 120cc에서 240cc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 1530분 간격으로 종이컵 1컵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 야외 활동을 할 경우에는 15분에서 20분마다 1컵 정도의 물을 마셔서 탈수를 예방해야 합니다. 운동 후에도 충분한 물을 마셔서 손실된 수분을 보충해 주세요. 스포츠 음료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운동에는 순수한 물로도 충분합니다. 일곱째,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물을 선택하세요. 당분이 많은 주스, 탄산음료, 그리고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차는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오히려 몸속의 수분을 빼앗아 가고 혈당을 급격히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료들은 갈증 해소에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순수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혹 탄산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탄산수는 치아 에나멜을 침식시킬 수 있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코올 역시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탈수를 유발하므로 과도한 음주는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간경화, 신부전증, 신부전증과 같은 특정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과도한 수분 섭취가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체액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겨 과도한 수분이 몸속에 축적될 경우 부종, 호흡 곤란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여 적절한 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물 섭취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춰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탈수 증상을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탈수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갈증, 소변량 감소, 소변 색깔이 진해지는 것, 콜라색에 가깝거나 탁한 노란색, 어지러움, 두통, 피로감, 무기력감 등은 모두 탈수의 전조 증상입니다. 입술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해지며 눈물이 잘 나지 않거나 피부를 눌렀을 때 탄력이 없이 천천히 돌아오는 것도 탈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울어도 눈물이 나지 않거나 피부를 꼬집었을 때 주름이 잘 펴지지 않는 것으로도 탈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혼란스러운 증상이나 의식 저하까지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탈수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고 물을 항상 휴대하며 수시로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통이나 컵을 늘 가까이 두어 시각적으로 물을 마시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운 날씨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활동 시에는 더욱 자주 물을 마셔야 합니다. 햇볕이 강하거나 습한 날씨에는 몸에서 수분이 더 많이 배출되므로 평소보다 더 많은 물을 마셔야 합니다. 알코올이나 카페인 음료 섭취는 줄이고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과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좋은 예방책입니다. 혹시 설사나 구토 등으로 수분 손실이 심할 경우에는 충분한 물을 섭취하고 필요하다면 지체 없이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열이 동반될 때는 탈수 위험이 더욱 커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5번째, 노년기 건강을 위한 추가적인 조언입니다. 노인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물 섭취를 챙겨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보호자분들은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챙겨 주십시오. 식사 시간이나 약 복용 시간 등 일정한 시간에 맞춰 물을 드릴 수 있도록 알람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탈수 예방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높은 기온과 습도는 체내 수분 손실을 가속화하므로 실내 온도 조절, 시원한 옷차림과 함께 충분한 물 섭취는 필수입니다. 여름철에는 냉방병 예방을 위해서도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물을 잘 마시지 않으려는 어르신이 있다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냉수 외에 보리차, 옥수수차 같은 연한 차나 미지근한 물을 제공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우유, 연한 주스, 스포츠 음료, 심지어 과일 같은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을 통해 수분 섭취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당분이 너무 많지 않은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너무 많은 양의 카페인 음료는 피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맛과 온도를 찾아 제공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한 물은 근감소증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물론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여 근육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아령 들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 주세요. 물과 운동은 노년기 활기찬 삶을 위한 최고의 동반자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중요한 에너지원이자 지지대이므로 물과 운동을 통해 튼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평소에 자주 일어나서 움직이고 간단한 체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물 한 잔에 담긴 건강의 힘을 믿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물만 잘 마셔도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생명의 물을 제대로 채워주는 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충분한 물 섭취는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개선, 노폐물 배출 등 헤아릴 수 없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건강관리법, 바로 물 마시기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삶, 그 시작은 바로 물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